옛날 옛적 푸른 남해의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는 여수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여느 바닷가 마을처럼 어업이 주된 생계수단이었고 사람들은 바다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여수 앞바다에는 전설 속의 존재 용왕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어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고 있었고, 그들은 언제나 바다를 향해 예의를 다해 경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여수 마을에 두려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커다란 등대가 밤사이 폭풍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등대가 마을을 지켜주는 상징적 존재라 믿고 있었기에 슬픔과 두려움에 잠겼습니다. 더욱이 무너진 등대의 잔해 속에서 용왕님의 분노를 알리는 표식이라 믿는 커다란 용이 조각상이 발견된 이후로 모든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에는 마음씨 착한 소녀 지혜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용왕의 진정한 뜻을 알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용왕이 고작 등대 때문에 마을에 해를 끼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다 깊은 곳을 찾기로 결심했고, 할아버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조각이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용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믿음직한 작은 배를 타고 깊고 거친 물살 위로 나아갔습니다. 거센 파도를 헤치며 마침내 바다 한가운데에 도착하자 갑자기 짙은 안개가 그녀의 시야를 가렸고, 그 안개 속에서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여수의 전설 속 용왕이었습니다. 용왕은 깊은 목소리로 지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왜 나를 찾아왔느냐? 지혜는 침착하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마을이 겪고 있는 불안감과 용왕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용왕은 지혜의 용기와 진솔함을 느끼고 자신이 마을을 돕고 싶었지만 인간들의 발전과 변화에 따른 상처 때문에 무력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사라진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바로잡고 그로 인해 인간과 자연이 다시 조화를 이루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지혜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용왕과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와 그녀가 배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등대를 새롭게 세우고 바다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수는 더욱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고, 바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 후세에까지 대대로 전해지며 바다,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한국의 아산 지역은 무성한 숲과 맑은 호수가 있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마을에는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산 호수에 살고 있는 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옛날 아산에는 날씨를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대한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용을 존경하며 신성하게 여겼고, 특별한 축제일이 되면 용에게 농사의 번영과 마을의 안전을 기원하며 정성껏 제물을 바쳤습니다. 용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풍요로운 수확과 따뜻한 날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크나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강은 말라붙고 농과 밭은 갈라지며 농작물은 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용이 노하여 물을 주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열렬히 용에게 기도하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가뭄은 점점 더 심해졌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마을에는 지혜롭고 용감한 소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용이 갑자기 노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호수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호수 주변을 돌며 용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은 호수 깊은 곳에서 불길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호수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그는 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용은 평소와는 달리 심하게 아파하고 있었고, 그 고통은 호수의 맑은 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용은 지훈에게 자신이 커다란 오염된 바위에 눌려 자유를 잃었으며 그로 인해 힘을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용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지훈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훈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 바위를 제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훈은 다시 호수로 가서 몇 날 며칠을 굶으며 작은 도구들로 조금씩 바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과 노력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마침내 거대한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용은 그 틈을 다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용이 자유로워지자 하늘은 다시금 빛나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단비가 내려 다시 푸른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훈의 지혜와 용기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칭송하며 큰 축제를 열어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산의 마을은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용은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여전히 호수 속 어딘가에서 마을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용에게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때가 되면 특별한 제사를 지내며 그날의 기적을 기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이 높고 물이 맑던 한국의 서울 지역에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곤 했다. 이 이야기들 중 하나는 바로 한강의 전설이었다.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큰 강으로서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풍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는 장소였다. 옛날 한강 주변에는 한숨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강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강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시들고 사람들은 목마름의 고통을 겪었다.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고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원로 할아버지에게 그 원인을 물었다. 할아버지는 긴 시간 동안 강가를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하더니 결국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전설에 따르면 한강 깊은 곳에는 물의 정령이 살고 있어. 정령은 사람들의 선행에 따라 물을 주고받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 정령의 마음을 달래야만 강이 다시 흐르게 될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회사를 열어 각자의 방식으로 정령을 기쁘게 하기로 결심했다. 어떤 이는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고 또 어떤 이는 강가를 청소하며 깨끗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마을 아이들은 종이배에 물고기를 그리고 노래를 불러 강물에 띄웠다. 시간이 지나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마른 땅이었던 곳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강변의 풀과 나무들이 이전보다 더 푸르게 변했다. 한숨마을 사람들은 이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지혜와 노고가 노래로 만들어져 대대로 전해졌고 한강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전설이 되었다. 서울의 도심 속에서도 여전히 흐르는 한강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징적인 장소로 남아있다. 오늘날 서울 사람들은 한강을 따라 산책을 하며 이 전설을 기억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긴다. 현 시대의 이기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교훈을 전해주는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는 마법의 우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우물은 서울의 가장 오래된 동네인 종로구 한 골목에 숨겨져 있었는데 오직 마음씨 착한 이들만이 그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우물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어떤 소원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욕심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빌어야만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은 함부로 우물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종로구에 사는 어린 소년 준수가 있었다. 준수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자연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지만 가족의 가난 때문에 자주 걱정이 많았습니다. 준수는 언젠가 가족이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항상 긍정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어느 바람 맑은 날 준수는 동네 뒷골목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법 우물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고 준수는 그 이야기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준수는 부모님을 위해 소원을 빌고 싶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준수는 이른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방향을 따라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한적한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경이롭고 아름다운 우물이 서 있었고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맑은 물이 고이 있었습니다. 준수는 조심스럽게 우물의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두 손을 모아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 순간 우물에서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고 마을 주변을 순식간에 밝게 물들였습니다. 준수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지만 곧 마음이 안정되며 이것이 우물이 마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준수의 가족은 놀랍게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마을 사람 모두에게 갈수록 인사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서울뿐 아니라 먼 곳까지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준수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물을 찾아갔지만 아무나 그 위치를 찾을 수는 없는 신비로운 전설로 남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종로구의 어느 숨은 골목에는 여전히 마법의 우물이 있다고 전해지며 마음씨 착한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고흥은 전라남도의 한적한 해안가 마을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유독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 중에서도 고흥의 사람들은 별똥별에 관한 전설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고흥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똥별은 한 천체 현상이 아닌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힘을 지닌 별의 화살이라고 불렸다. 매년 여름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해변에 모여 앉아 희미한 별똥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아이들은 별똥별이 나타나는 순간마다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며 마법 같은 순간을 기대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별의 화살은 마음속에 진짜 바람을 알아채어 진심으로 빌어야만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다. 옛날 예적 고흥에 사는 한 소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윤재였고 유난히 호기심이 많고 꿈이 많은 아이였다. 윤재는 늘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하곤 했다. 윤재에게는 아주 특별한 소원이 있었다. 그것은 아픈 여동생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었다. 윤재의 여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윤재는 그녀가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날을 간절히 바랐다. 어느 날 여름의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윤재는 바닷가에서 오래된 전설을 들었다. 그것은 바로 한밤중에 나타나는 별똥별을 통해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였다. 그날 밤 윤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결국 그는 조용히 바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고요한 바다 위로 떨어지는 별똥별을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마침내 하늘 위로 밝은 빛이 길게 쏟아졌다. 윤재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었다. 여동생이 건강을 되찾아 그와 함께 시냇가에서 뛰어놀 수 있게 해달라고. 별똥별은 그 밤을 가로질러 속삭이듯 윤재의 머리 위로 사라졌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윤재의 여동생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윤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별똥별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윤재의 이야기를 전설로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해마다 여름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똥별을 만나기를 그리고 그 순간의 마법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별똥별은 고흥의 밤하늘을 언제나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고 믿음과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고흥의 작은 마을은 별똥별이 갖고 있는 신비로운 힘과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